그럼 언제까지냐? 이 하락은 200일 이평선이 펴질 때까지. 그게 언제? 최소 내년 3월. 그래서 저는 내년 3월까지 계속 좋은 매수 타이밍들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금융시장에 이전과 다른 냄새가 난다 후속편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6월 25일에 급락하고 있는 주식과 코인의 금융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글과 영상을 썼었죠. 네, 요 금융시장이 이전과 다른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이후에 변화된 부분이나 아니면 그 이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이전 글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그리고 또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다, 기존과는 다른 냄새가 난다 라고 설명드렸던 핵심은 시장 심리였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공포의 급락장에서는 아주 작은 악재에도 크게 빠지고 호재에도 악재로 인식하는데요. 그런데 계속 하락하고 있던 시장이 추가로 나온 악재에도 둔감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때 뭔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옹은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고 그의 저서에 이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던 건데요. 코스톨라니옹께서 주식시장의 가격 흐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탈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 그 다음에 그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시장 심리,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건데, 그런 그의 시선으로 봤을 때 6월 말의 시장 움직임은 저한테는 좀 이전과는 다른 느낌을 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도 제가 밝혔지만 추가로 확인하고자 했던 거는 금의 가격이었습니다. 우선 시장의 심리가 변하고 있는 거는 알겠다. 그런데 그 변화되는 심리가 과연 정말 달라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금 가격을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였고요. 그 이후에 한 2주 정도 지났죠.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의 금 가격을 한번 이 글, 흔들리는 장기 투자자 이래도 안 팔아? 라고 했던 글에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금 가격하고 달러, 채권의 가격을 함께 살펴봤었죠. 이 내용들은 위에 카드로 한번 띄워놓겠습니다. 안 보셨던 분들은 영상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 살펴봤던 내용들로 보면 현재 금, 은 가격을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결론이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현재의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동그랗게 원을 쳐놓은 이 노란색 서클 부분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온 금의 최근 가격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이후에 쭉 밀려가지고 밴드 하단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흐름들은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1970년대에 나타났던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금의 대세 상승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1970년대의 금 가격인데요. 이걸 보시면 쭉 대세 상승장으로 올라가면서 끝까지 근 한 5, 6년을 쭉 올라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들로 가는 대세 상승장의 흐름은 아닌 것 같다. 그럼 현재까지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었을 때는 향후 경기 방향의 등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금은 1970년대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대세 상승장으로 쭉 가는 그 흐름하고 달리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상당히 낮아졌다. 그리고 시장 심리는 악재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한 주식과 코인 시장 모두 급등과 급락을 하루 단위로 반복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갖고 쭉쭉 밀려 내려오던 게 조금씩 잦아들고 반등도 오히려 한번 나왔다가 다시 밀렸다, 반등도 나왔다가 다시 밀렸다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아직 시장 분석가들은 경제 지표들이 우려된다라는 내용들을 하면서
아직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될 때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공포감이 아직도 만연하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만 보면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하락장의 터닝 시점의 느낌이 맞긴 맞습니다. 보통 하락 지점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일단 경기 방향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금 가격의 움직임,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했던 사상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진 않다. 그러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과도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부분 정도 수준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금 가격이 대세 상승으로 갈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시장 심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심해지면서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연준의 승인, 그리고 그것으로 금리를 계속 꾸준히 올린다라는 게 좀 불가능해진다라는 멘트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고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눈치 보기가 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과정들에서 주식과 코인 시장은 오히려 안 좋은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지금까지 쭉 그냥 밀리기만 했던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달라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꼭 시장 전문가들은 계속 우려된다, 아직은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돌아서는 걸 봐야 그때서 그럼 이제는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거 한두 번 봅니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냥 그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 네 가지의 조합들로 봤을 때는 좀 뭔가 하락장의 터닝 시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그 하락장이 멈춘다고 바로 추세적인 상승이 시작되냐? 저는 그게 아니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개념이지 바로 상승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시장의 급락 이후에 어떤 추세가 살짝 변하는 듯한 느낌이 보여질 때는 두 가지 패턴 중 하나로 나타나요. V자 반등 또는 횡보입니다. 이 횡보라는 건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면서 옆으로 쭉 기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고, V자 반등은 말 그대로 바닥 찍고 바로 상승하는 거죠. 그런데 V자 반등은 사실상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대부분 경험이 많았던 투자자들은 V자 반등은 웬만해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팬데믹처럼 급락했었을 때도 대부분 W자의 쌍바닥을 그리고서 올라간다고 생각했지 V자로 올라가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20년의 팬데믹 때 완전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간 나스닥 그래프인데, 이때 V자 찍고 쭉 올라오니까 뭐라 그랬냐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다가 조금 밀렸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밑으로 더 쭉 빠져가지고 쌍바닥 만든다. 그리고 저점을 한 번 더 낮추면서 W자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웬걸 그냥 V자로 쭉 올라갔죠. 이러면서 그냥 물량이 싹 다 털렸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한 번 먹고 밑에서 한 번 더 잡고 다시 한 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조금 경험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겁니다. 시장을 자기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측 매매를 하니까 한 방에 털리는 거예요. 그렇게 털리고 나서는 뭐합니까? 계속 기우제 지내죠. 데드캣이야, 속으면 안 돼, 계속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듯이 하락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상한 하락은 나오지 않았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 글로벌 팬데믹 때는 왜 그 확률이 낮다고 했던 V자 반등이 나왔을까요? 뭐 이제는 우리가 그 V자 반등이 이미 나왔다라는 걸 다 알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 인간이 잘못한 것 때문에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푸는 돈이 월가에 돈잔치를 했던 애들을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대규모 자금을 양적 완화를 집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질병과의 사투에서는
인류를 위해서 돈을 풀겠다는데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었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온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모두 이해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해설이었죠. 결국에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지금 이렇게 쭉 빠진 것도 결국에는 똑같이 돈을 왕창 풀어버리면 해결할 수 있겠네? 맞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이죠. 왜냐?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유동성을 못 풀어요. 왜?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왜 빠지는지를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빠지고 있는 거는 그동안 돈을 엄청나게 많이 푼 것 때문에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됐고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돈을 다시 빨아들이려고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사라진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급격하게 금융시장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다시 풀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계속 돈을 흡수하면 결국에는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일단 금리를 인상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인다는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금리 인하로 터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증시가 그다음 코인 시장이 다시 좋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V자 반등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남은 경우는 뭐냐? 그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반복적인 횡보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향후 나스닥 가상 흐름에 대한 것들을 그냥 제가 그려본 겁니다. 노란색으로 움직인 것 같이 갈 수도 있고 보라색처럼 그린 것처럼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200일 이평선이 강하게 꺾인 상태에서 쭉 내려오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7월 초인데 그 이후에 박스 쳐놓은 그 부분을 제가 그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보면 200일 이평선은 쭉 우하향되는 그래프가 있으나 증시가 이제 오르내리면서 200일 이평선의 하락 기울기가 조금씩 펴지겠죠. 그렇고 증시나 코인 시장의 가격 변동은 오르내림이 있겠으나 20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는 상황들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 200일 이평선에 닿기도 전에 그 부근만 가면 사실은 빠질 가능성이 높고 설령 닿거나 잠깐 강하게 돌파를 했더라도 얼마 안 돼서 바로 다시 밀리면서 밑으로 쭉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지금부터 내년 3월 정도까지 내년 1분기까지는 쭉 가격이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그 횡보 안에서도 상하 밴드 폭이 그려진 상태에서 일정한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이제 이 표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러한 흐름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200일 이평선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200일 이평선 부근 가면 밀릴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 구간 안에서 200일 이평선이 이제 펴지기 시작하면 다시 펴진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바뀌기 전 단계까지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월 정도지 않을까라고 하고 내년 3월 정도 4월 시작하기 전 단계까지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아마 이런 흐름들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언제까지냐? 이 하락은 200일 이평선이 펴질 때까지 그게 언제? 최소 내년 3월. 그래서 저는 내년 3월까지 계속 좋은 매수 타이밍들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트레이더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뭐 200일 이평선 부근 가면 지금 매수했던 물량들 쭉 팔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한번 사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것들을 예측해서 매매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지금보다 더 좀만 더 이렇게 외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 경험상인데요. 모두가 요즘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돈 있는 주변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계속 줍줍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당분간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현금을 유지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지금은 조금 관망하려고 한다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솔직히 조금 두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공포감이라는 게
이제 급락이 멈추긴 했으나 그렇다고 선뜻 매수에는 못 나서게끔 만들어주는 시장 심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더 내려오면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살짝 애매한 것 같은데,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 이렇게 모두가 기다릴 때, 밑으로 좀만 내려오면 사야지 좀만 내려오면 사야지 하고 기다릴 때 시장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내려가 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IT, 닷컴 버블 그럴 때다 지금이, 그건 뭐 제가 이번에 경험하게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까지만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좀만 더 내려오면 산다, 좀만 더 내려오면 산다 했을 때 내려온 적은 없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설명드렸던 이 정도의 큰 흐름이라면, 이 정도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다면 그냥 적당히 플랜대로 사면 된다. 왜? 우리는 트레이더가 아니고 나는 트레이더가 아니니까. 그리고 만약에 시나리오가 잘못됐었다, 지금이 닷컴 버블이었었다, 그리고 10년간 지금부터 물린다, 그레이트 리셋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회복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리스크는 있겠지만 좋은 자산 샀는데 뭐가 걱정이겠냐라는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장기 투자 내비게이션이라고, 지금 제가 2030년까지 장기 투자를 쭉 진행하는 10년 플랜이지 않습니까? 그 흐름에서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올해부터 조금 표시를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요 첫 번째 거는 제가 정말 장기 투자 자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글에서 표현했었던 2022년, 그러니까 올해 3월 5일 날 기록했던 우리의 위치였었습니다. 그때 요때라고 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6월 15일 날 장기 투자자의 숙명이라는 내용으로 주변의 조롱과 가족들의 동요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서 지금 한 이 정도 위치에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7월 10일 날 제가 기록한 건데 이렇게 위치를 살짝 바꿨습니다. 지금 보시면 6월 15일 날부터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건데, 이 바닥 부분에서 살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시기가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온다라는 게 웅덩이를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는 거냐가 아니라, 이 웅덩이를 빠져나오기 전 단계까지는 올라가다가 다시 미끄러졌다, 올라가다가 다시 미끄러졌다 하는 되게 힘든 과정이 있겠죠. 그러한 흐름들이 어찌됐든 가격에도 나타날 겁니다. 이 웅덩이를 빠져나와서 안정돼서 다시 정상화된 단계로 가야 그때부터 가격이 올라가는 걸 거고요. 그 단계까지, 웅덩이를 빠져나올 때까지가 저는 내년 3월까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위치는 이런데 향후 이제 제가 중간중간 요 장기 투자 내비게이션을 어느 위치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표시하겠습니다. 하락장 돌파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한 번씩 알려드리는 내비게이션이, 근데 요 멘트대로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하락 극복 11주일 전이다, 이런 멘트 나오면 완전 신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웅덩이를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갑자기 다시 하면서 더 큰 웅덩이로 밑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제 흐름이 맞다고 생각하고 제 흐름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그런 흐름으로 제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담아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좋은 영상, 그 다음에 우리들의 염원이 많은 사람들께 전달돼서 실질적으로 터닝되는 좋은 매수 시점들이 금방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 많은 추천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덕분에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커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실 거죠? 요즘 같은 하락장, 저와 같은 경제 블로거, 그 다음에 경제 유튜버들이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경제에 대한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아무래도 보시는 것도 좀 적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하니까 더 체감합니다. 시장의 관심,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냐 없냐, 이거를 제 영상의 조회수로 확실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별거 아닌데도 확 조회수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이 정도의 내용인데도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네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시장의 결국 관심이구나.
근데 이 시장에 관심이 있고 없고, 시장이 냉랭하다, 투자에 대한 관심이 싹 사라졌다, 이건 확실하게 조회수로 나오더라. 그래서 제 조회수로 봤을 때도 시장이 거의 바닥 부근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회수 잘 나오면 경고 메시지 날려드릴게요. 아니, 별것도 아닌 영상 올렸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구독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이거 고점 시그널이라고 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시장이 냉담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투자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모두가 관심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때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라. 대중들이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을 안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보면서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투자에 성공한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투자에 성공하시기 위해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